시작하겠습니다. 학습 활동. 자, 이거는 아까 전에 본문에서 정리했던 거. 북측의 논리 1, 2, 3 하고요. 그 다음에 남한의 논리 1부터 4까지 여러분이 옮겨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요. 자, 부채가 아까 나왔죠. 부채꼴. 명준의 시작점은 여기에 있었고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 사복자리에서 여기서 바다로 투신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그러니까 넓은 데서, 부채라는 거는, 자, 지금 얘는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그러니까 내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쵸? 명준이 이제 처한 상황을 의미하는데, 명준은 왜 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나? 내가 원하는 진정한 곳을, 진정한 사회를 찾아서 헤맨 거예요. 자, 진정한 삶의 터전을 찾아 나섰던 명준의 삶 전체, 이 부채입니다. 이 부채라는 거. 하지만 사복자리는, 자, 이거는 과거예요. 과거 해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사복자리는 현재입니다. 현재 시점. 명준의 현재 처지를 나타내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최후의 선택점. 중립국을 택하고 중립국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극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중립국에서 해. 모색할 수밖에 없는, 찾을 수밖에 없는 인식의 전환점. 근데 진짜로 찾은 새로운 삶이라는 게 뭐예요? 바다로 뛰어드는 거였죠. 자, 두 마리 새들은 명준이 사랑했던 여인 은혜, 그들의 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서문이다. 이를 참고해서 작품의 내용인 광장의 의미를 밀실과 비교해서 생각해보자. 이건 선생님이 자료 하나 준비한 거 보고 하겠습니다. 그 자료 하나 꺼내볼게요. 자,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자, 이 부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 부채는 명준의 삶을 의미한다고 했죠. 부채의 넓이가 부채의 넓이가 명준이 선택할 수 있었던 명준의 삶의 넓이, 명준의 입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준은 남한에서 철학을 전공하던 철학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명준이 경멸하던 한국의 정치는 똥오줌이라고 표현했어요. 개인만 있고 국민은 없다. 그러니까 개인만 있고 사회적인 삶은 없다는 거죠. 자, 정치라는 광장에서 자기 이익만을 챙겨요. 그럼 여기서 밀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공간 밀실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북한의 고위 간부인 아버지 때문에 이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남한에서 명준의 삶은요, 밀실만 있고 개인적인 삶만 있고 광장, 공적인 삶은 없는 곳, 사회적 불균형과 왜곡된 개인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개인주의는 아닌데 그것이 왜곡돼서 개인주의로 잘못 흘러간다는 거지. 그런 왜곡된 개인주의만 있는 곳으로 그렇게 명준은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건너간 곳이 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북한을 갔죠. 근데 북한에 갔더니, 자, 신문기자가 됐습니다. 아버지 백으로요. 근데 아버지는 정말로 남한의 정치인보다 더 호화로운 부르주의 삶을 누리고 있어. 그런 아버지에게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란 곳은 사회가 우선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억압합니다. 그래서 검열과 검사와 제재가 이제 가득한 곳이었죠. 신문기자에게 검열과 제재는 숨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은혜랑 사랑으로 은혜를 사랑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돌파구를 찾는가 싶었는데 은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이 사랑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의 삶은 광장 사회적인 가치만 우선시 되고 밀실 개인은 무시되는 곳. 굉장히 그래서 이상적이라고 부르짖는 이 사회주의 이념은 텅텅 비었어. 공허되고 공허하고 여기도 역시 그 본질을 실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본질이 이제 변질된 거죠. 왜곡된 그런 이념만이 있는 광장인 북한에서의 삶의 이 다음 단계입니다. 좀 더 좁아진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이 둘은 참전했으나 은혜는 죽고 명주는 포로가 됐죠.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중립국을 선택했습니다. 자, 남북한의 현실에 대한 비판하고 부정이 드러나는 거죠. 왜? 남한도 선택하지 않고 북한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중립국을 선택함으로써 이 둘 다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북자리에 몰린 명주는 자살하게 됩니다. 왜? 삶의 갈등, 어떤 이념을 택하느냐는 삶의 갈등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몰린 거죠. 그쵸? 자, 여기서 드러나는 갈매기는 회상의 매개체고요. 이 프린트는 선생님이 아이톡톡 클래스에 올려둘 테니까 거기서 다운받아서 쓰면 됩니다. 자, 은혜하고 딸을 표상하는 건데 실존하는 게 아니라 이명준의 의식의 투사물이라고 했어. 자, 과거 삶의 흔적이기도 했죠. 타고르고를 타고 가는 명준의 눈에 갈매기 2마리가 비칩니다. 3마리가 돼버렸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타고로를 타고 가면서 중립국을 향해 가면서 사북자리에 몰린 명준이 자살을 하게 되고요. 자,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소설이 끝나고 있는데 자살의 의미는 명준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을 벗어났다고 해서 그럼 중립국에서 진정한 광장이 있느냐? 중립국도 역시나 자본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광장은 없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도 드러나고 근데 그러면서 현실에 부딪혀서 거기 저항하거나 저항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피하는 그 대결을 피하는 현실 회피다, 현실 도피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무기력하고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이념이 배제된 밀실. 자, 이념이 배제된 밀실. 요거는 지워주세요. 자, 밀실과 광장이 조화를 이룬 공간, 푸른 광장이었죠. 그쵸? 그래서 명준이 풍덩하고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명준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라는 거는 밀실과 광장이 조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을 중요시하고 개인을 중요시한다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존재하는 그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광장은 개인이 아닌 그러니까 광장은 넓은 모두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거. 그래서 서로 이런 집단 속에 있는 각각의 개인들이 교감하고 하나의 일치된 결론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공간이죠.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룬 공간을 이명준은 꿈꿔봤는데 남한은 숨막힌 밀실뿐이고 북한은 숨막힌 광장뿐이었어요. 하나라도 이게 없으면은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 모두 명준에게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자, 광장. 광장은 사회 구성원들 광장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공동의 이념을 추구하면서 바람직한 사회적 이상을 실천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간이냐면 아이고 야야야 사회적 삶의 공간이면서 당연히 공동체의 이념을 중시하겠죠. 거기가 어디라고요? 이 소설에서는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란 곳은 모든 의사결정이 사회적 통제 하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란 없다. 개인의 자유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삶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기 위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적 삶이 이렇게 중요시 되던 그런 이념이었는데 비틀려 버렸어요. 본질을 잃은 거죠. 왜곡되고 획일화된 이념의 지배 공사인 그 사회주의죠. 그쵸? 인간다운 삶이 사라진 사회적 모순에 이 명주는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광장에 오게 된 거는요. 이 밀실 때문입니다. 이 밀실이라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를 누리며 사랑을 나누는 공간, 아주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개인적인 삶의 공간이면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죠. 여기는 남한이었습니다. 근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겉으로는 자유가 넘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모두 다 밀실에 틀어박히기 때문에 공공의 삶, 사회적인 삶이란 게 없어요. 왜? 사회적 소통이 없습니다.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삶을 외면하고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 모순하고 부조리에 절망해서 환멸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북한으로 갔는데 거기도 내가 찾는 이상적인 공간은 없었다. 그래서 명주는 두 가지 선택을 했어요. 첫 번째 중립국을 선택했고요. 두 번째 바다에 투신했습니다. 중립국을 선택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남북한 사회 어느 쪽에서도 이상향은 유토피아는 아니었어.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어. 그래서 중립국이란 거는 뭐가 없어? 이념의 갈등이 없는 공간인 중립국을 택한 거고요. 중립국으로 가는 건 역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를 보기 전까지는? 두 마리 갈매기, 자기 머릿속에 있는 두 마리 갈매기를 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진정한 사랑이 그러니까 가능한 광장하고 밀실이, 자, 이 순표가 여기 붙어야 되겠죠. 광장과 밀실이 조화된 공간이 어디다? 바다였다. 내가 사랑했던 두 사람이 그렇게 자유롭게 나는 곳. 그것이 푸른 광장. 이게 바다였죠.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게 된 거였습니다. 이렇게 광장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